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 피셔라고 합니다. 독일 출신이고 현재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에서 아시아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꽤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 번의 경험으로 어떤 나라 전체를 판단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8년 동안이나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지만 당시에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 편견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었는지 나중에 깨닫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야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27살이던 해였죠. 당시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시장 조사 출장을 보내준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한국 서울이었거든요. 독일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아시아는 완전히 미지의 세계였죠. 물론 TV나 인터넷으로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아시아 출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조언을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출발 전 한 달 동안 한국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K-팝도 들어보고 한국 드라마도 몇 편 봤죠. BTS라는 그룹이 독일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특히 비비크림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죠. 기대가 정말 컸어요.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드는 나라, 첨단 기술의 나라 한국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했죠. 한국에 가서 멋진 경험을 하고 올 거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공항은 독일의 어떤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한국어 안내 방송과 함께 영어 심지어 독일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입국 절차도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좋았죠. 호텔까지 가는 공항 철도도 인상적이었어요. 시간표대로 정확히 운행되고 내부도 깨끗했습니다. 독일의 대중교통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도 모든 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정리한 후 저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선배가 꼭 가보라고 추천해준 곳이었거든요. 화장품 매장들이 정말 많다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도 신기했죠. 모든 역마다 영어 표기가 되어 있고 안내 방송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명동에 도착한 순간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철 출구에서부터 관광객 무리들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길바닥에 침을 뱉고 어른들은 줄 서기는커녕 서로 밀치며 새치기를 했습니다. 화장품 매장 앞에서는 사람들이 막 밀고 당기며 들어가려고 했어요. 심지어 한 남성은 길가 화단 근처에서 보리를 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죠. 그들이 하는 말이 한국어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주변이 온통 아시아인들 뿐이었으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겉으로는 첨단 기술을 자랑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이 정도구나.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정말 실망감이 컸습니다. 한 달 동안 공부하고 기대했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아시아 문화는 유럽과 다르구나. 질서의식이나 공중도덕 같은 게 부족한 것 같다고요. 독일로 돌아간 후에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한국 출장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날의 일을 먼저 떠올렸죠. 그 하나의 경험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과연 그 무리들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이 되었고 저는 이제 35살이 되어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의 아시아 마케팅 총괄이사가 되었어요. 그동안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만 일했던 저에게 회사는 새로운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아시아 시장 확대 프로젝트였죠. 회의실에서 CEO가 말했어요. 나탈리, 이제 아시아 시장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 진출이 시급해요. 저는 그 순간 8년 전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중국은 한국과는 다른 나라니까요. 사실 중국에 대한 제 인식은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독일 언론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대해 자주 보도했거든요.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도시들은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은 국제적인 도시라고 들었죠. 중국 화장품 시장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 많이 공부했어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본거지이고 상하이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중국 여성들의 화장품 소비력이 엄청나다는 보고서를 읽고는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동료들도 응원해줬어요. 나탈리, 중국은 기회의 땅이야. 거대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국에서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중국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대국이니까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높을 거라고 기대했죠. 2023년 9월 상하이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중국 관련 자료를 계속 읽었어요.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브랜드도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공항 건물은 정말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죠. 줄이 제대로 서 있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밀고 당기며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아, 공항이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급한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택시를 타러 가는 길에서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서로 고객을 차지하려고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호텔까지 가는 길에서 본 상하이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역시 경제 대국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감탄했죠. 하지만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제 예약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분명히 독일에서 확인했는데 말이에요. 영어로 설명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겨우 방을 배정받았죠.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있는데 옆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속되더라고요. 이게 국제적인 호텔의 수준인가 싶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호텔을 나섰어요. 그런데 길거리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모두들 급한 듯이 걸어다니면서 서로 부딪히고 있었어요. 신호등도 제대로 지키지 않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막 밀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고 말이죠. 저는 그 와중에 휩쓸려서 겨우 지하철에 탔습니다. 이게 정말 경제 대국의 모습인가? 저는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팅 장소로 가면서 본 상하이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현실을 조금씩 보게 되었죠. 첫날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들이 연속으로 벌어지면서 제가 중국에 대해 갖고 있던 기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상하이를 좀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관광 가이드북에서 추천하는 유명한 장소들을 가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와이탄이었어요. 상하이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침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러시아어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죠. 지하철 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새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뒤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영어로 실례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저를 째려보면서 뭔가 중국어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와이탄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는데 모두들 사진을 찍기 위해 서로 밀치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길가에 침을 뱉고 부모는 전혀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황토강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서더라고요.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지만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제가 서 있던 자리에 침까지 뱉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 화장실인데도 정말 더러웠어요. 휴지는 바닥에 널려 있고 냄새도 심했습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급히 나왔죠. 점심을 먹으러 현지 음식점에 갔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직원에게 치워달라고 했더니 그냥 젖은 수건으로 대충 닦고 끝이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도 정말 신기했어요. 큰 소리로 음식을 먹고 뼈나 찌꺼기를 바닥에 그냥 던지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웨이터에게 계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고 나서 바로 제 접시를 만지더라고요. 위생 개념이 정말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즉시 신고감이었죠. 오후에는 난징루라는 쇼핑거리에 갔어요. 상하이의 명동 같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손님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노라고 영어로 말했더니 이번에는 더 세게 잡으면서 뭔가 중국어로 계속 말했습니다. 겨우 벗어났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가장 놀라운 건 길거리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길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데 부모가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켜달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독일에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옆에서 다른 아이는 길가 화단에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대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막 밀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임산부나 노인분들도 전혀 배려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세게 밀고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지하철 바닥에 침을 뱉는 걸 봤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이죠. 주변 사람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경제대국의 모습인가 싶어서 혼란스러웠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정말 지쳤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독일에서 듣던 중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경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의식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8년 전 한국에서 봤던 모습들이 사실 아시아 문화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나 싶었죠. 중국에서 보는 것들이 한국에서 봤던 것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목격하게 될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상하이의 또 다른 유명한 관광지인 동방명주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출장 일정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호텔에서 나서면서도 어제의 충격적인 경험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새치기, 큰 소리, 침 뱉기 등등 말이죠.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쾌했어요. 독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들이었으니까요. 동방명주탑 근처에 도착했을 때 관광객들로 정말 붐볐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질서 없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 서로 밀고 당기고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탑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이 가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둘러서서 뭔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도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2명의 중국 여성이 길 한복판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격해지더니 급기야 서로 옷을 찢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싸우는 줄 알았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한 여성이 상대방의 블라우스를 찢어버리더니 그 여성도 맞서서 상대방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순식간에 두 사람 모두 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말리거나 도와주기는커녕 모두들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두 여성은 계속해서 서로의 옷을 벗기며 싸웠어요. 결국 한 사람은 상의가 완전히 찢어져서 속옷만 남은 상태가 되었고 다른 사람도 치마가 찢어져서 다리가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죠.
경찰이나 보안 요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남성은 더 가까이 가서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문명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두 여성이 길바닥에서 뒹굴며 싸우는 동안 구경꾼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마치 무료 공연을 보는 것처럼 즐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전혀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만약 독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즉시 경찰이 출동하고 구경꾼들도 도와주려고 할 텐데 말이죠. 그날 오후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환멸감이 극에 달했어요.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호텔 방에서 일기를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8년 전 한국에서 봤던 무례한 관광객들도 이런 사람들이었나 싶었죠. 아시아 사람들은 정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시아 문화는 정말 유럽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질서나 예의, 공중도덕 같은 개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중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비슷해서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졌어요. 다음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이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런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몇 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시장 긴급 점검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독일로 돌아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중국 출장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또 다른 출장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갑자기 매출 급감 현상이 나타났다며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8년 전 한국에서의 불쾌한 경험과 최근 중국에서 본 충격적인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시아라는 지역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회사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정말 우울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동료들에게 한국 출장 이야기를 했더니 중국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고 위로해줬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기내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읽어봤지만 8년 전의 기억과 중국에서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도 결국 아시아니까 비슷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공항이 8년 전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깨끗해져 있더라고요. 중국 상하이 공항과 비교해봐도 확연히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겉모습만 그럴 거야 하고 생각했거든요.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주변을 관찰해봤어요. 사람들이 줄을 제대로 서고 있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봤던 무질서한 모습과는 확실히 달랐죠. 하지만 공항이니까 그런 거겠지 하며 넘어갔어요. 짐을 찾고 공항철도를 타는 과정도 매끄러웠습니다. 안내 표시도 명확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8년 전 명동에서의 기억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도 서로 배려하며 줄을 서고 있었죠. 중국 지하철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건 관광지나 주요 교통시설이니까 그런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분이 정말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영어도 유창했고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호텔에서 겪었던 불편함과는 완전히 달랐죠. 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진짜 한국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내일 거리로 나가면 8년 전에 봤던 그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될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근처를 잠시 산책해 봤어요. 명동까지는 아니고 그냥 호텔 주변이었는데 놀랍게도 거리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도 조용히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죠.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호텔에서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러시아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임산부나 노인분을 위한 배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8년 전과 너무 다르잖아?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진짜 한국의 모습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팅 장소로 가면서 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세련되었습니다. 독일 못지않게 선진국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람들의 실제 행동은 다를 거야. 곧 8년 전에 봤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될 거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모든 편견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오후 미팅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제 앞에 오토바이가 나타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옆으로 피하려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과 팔에 상처가 났고 머리도 조금 부딪혔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히 멈춰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정말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는 영어로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다가와서 도와주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 아주머니는 손수건을 꺼내서 제 무릎에 피를 닦아주셨고 젊은 남성분은 119에 신고해도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대학생 같은 여성분이 영어로 말해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머리가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제 팔을 부축해 주시면서 병원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근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계속 미안해하면서 병원까지 따라와 주었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죠. 가벼운 뇌진탕과 무릎 찰가상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룻밤 정도는 병원에서 관찰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다쳤으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간호사인 김미영 씨가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불편할 텐데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의사를 불러주었습니다. 진통제도 챙겨주시고 물도 수시로 가져다 주셨죠. 독일 병원에서도 이 정도로 세심하게 돌봐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사고 현장에서 도와주셨던 그 아주머니가 병문안을 오신 거예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말이죠. 어제 다치신 분 맞죠? 괜찮으신가 해서 왔어요 하시면서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 아주머니는 박선희 씨라고 하셨는데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어제 119에 신고하겠다고 했던 그 젊은 남성분도 오셨습니다. 이정민 씨라고 하시는데 회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일이 계속 신경 쓰여서 안부를 여쭤보러 왔어요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8년 전에 명동에서 봤던 그 모습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죠. 혹시 8년 전에 내가 본 사람들이 정말 한국 사람이었을까? 그날 저녁 간호사 김미영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8년 전에 명동에서 무례한 관광객들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을까요? 하고 말이에요. 김미영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8년 전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길에서 침 뱉고 새치기하고 큰소리 지르고 심지어 길가에서 보리를 보려던 사람까지 있었다고요. 그러자 김미영 씨가 깜짝 놀라시면서 그건 중국 관광객들이었을 거예요. 2015년 그 시기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명동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8년 동안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이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김미영 씨가 웃으시면서 말투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8년 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날 태어나면서 김미영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계시는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 말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죠.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을 제대로 보고 싶어졌어요. 병원에서 태어난 후 저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서울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에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된 후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졌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임산부 배려석도 자연스럽게 비워두고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봤죠.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탄했습니다. 전통 건축물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할 줄 몰랐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관람객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관람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서로 양보하며 배려하고 있었어요. 경복궁에서 근무하는 해설사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라고 하시면서 추천할 만한 다른 장소들도 알려주셨어요. 점심시간에는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전통찻집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셔봤는데 사장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드셔보시는 거죠? 우리 전통차는 몸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 찻집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유진 씨라고 하시는데 뷰티 스타트업을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화장품 업계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워하시면서 한국 뷰티 산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 때문이에요. 특히 K-뷰티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거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유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뷰티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외모 치장이 아니라 자기관리와 자존감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죠. 시간 있으시면 강남도 가보세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라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강남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정말 놀랐어요. 마치 뉴욕이나 런던의 중심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강남거리를 걸으면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첨단 빌딩들과 세련된 상점들, 그리고 그 속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가와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화장품 매장들을 둘러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품의 퀄리티나 매장 인테리어, 그리고 직원들의 서비스가 유럽의 어떤 브랜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혁신적이고 고객 친화적이었죠. 한 매장에서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제품은 저희가 3년간 연구 개발한 신제품이에요. 독일에도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샘플도 주셨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이유진 씨가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한강에서 보는 서울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식 공간이거든요. 라고 하셨거든요. 한강공원에서 본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연인들은 조용히 산책하고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죠. 모든 게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공원의 청결함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챙겨가더라고요. 독일 못지않은 시민의식이었어요.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반짝이는 빌딩들과 다리의 조명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라는 걸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해보니까 정말 기뻐하시면서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나라였어요. 사람들은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었고 도시는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8년 전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일 있을 마지막 행사에서 이 모든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파트너들과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내키지 않았던 일정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되더라고요.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지난 며칠간 경험한 한국에 대한 감동과 제가 가졌던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회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더라고요. 한국의 뷰티 업계 관계자들, 소비자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간호사 김미영 씨와 이유진 씨도 와주셨어요.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잠깐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제품 소개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온 나탈리 피셔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8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매우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명동에서 무례하고 시끄러운 사람들을 보고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죠. 그 일 이후로 8년 동안 저는 한국과 아시아 문화 전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하지만 이번 출장에서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8년 전에 봤던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이었어요. 저는 하나의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했던 겁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더욱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병원, 거리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특히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주신 분들과 병원에서 돌봐주신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독일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따뜻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김미영 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경복궁에서 본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강남에서 본 현대적인 모습들, 한강에서 느낀 평화로움까지.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정말 멋진 나라였습니다. 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특히 이유진님과 나눈 K-뷰티에 대한 대화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뷰티 산업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철학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편견과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브랜드가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는 점점 커져서 회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품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고 파트너들도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솔직하고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김미영 씨가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탈리 씨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네요. 이런 솔직함이야말로 진정한 국제적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이유진 씨도 앞으로 한국과 독일 사이의 뷰티 산업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에 오기 싫어했던 제가 이제는 떠나기 아쉬워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8년 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계속 바라봤어요. 이제 이 도시가 정말 친숙하고 그리운 곳이 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편견으로 어떤 나라나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도 그때의 감동이 다시 느껴집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브랜드는 한국과 정말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 용기 있는 사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8년간의 오해가 일주일 만에 깊은 이해로 바뀐 나탈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